여러분, 주소가 경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서 바로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에 49% 하락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GTX B라인 별내별가람역과 도보로 47분, 3.2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거의 신축급인 2018년도 주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 감정가 16억 9천, 그런데 현재 3차 최저가 8억 3천, 무려 반가 49%까지 떨어진 신축급 다가구 건물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이런 물건 솔직히 시장에서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81,661, 주소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87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18년식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연식이 매우 신선하고 대지 약 75평, 건물 약 149평 규모의 4층 다가구 주택 1층 근린사무소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 단계는 3차 입찰일은 2026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매법정에서 진행합니다. 입찰 최저 금액은 8억 3,146만 6천 원, 감정가 대비 51% 절감, 사실상 금매 수준의 진입 가격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8,314만 6,600원입니다. 입지적으로는 별내역에서 차량 약 710분 거리, 도보 생활권은 아니지만 주변에 빌라 다가구 밀집지구, 근처 학교, 공원,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어 배우 주거 수요를 기대할 만한 위치입니다. 조용한 주거 수요 월세 임대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곳이라 공실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건물의 층별 구조와 임대 포텐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여부와 인수해야 할 보증금 정리, 낙찰가 대비 실투자금 계산, 실제 월수익과 수익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실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물건을 지금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건물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4층 다가구 1층 근린사무소로 구성된 주택이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018년 준공, 외관 상태 또한 연식에 비해 매우 좋습니다. 먼저 층별 면적과 구성을 살펴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사용 중이며 면적은 109.092, 임대 시 사무실 학원 작은 사무공간 공방작업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주거 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각 120.532 규모, 층당 2가구씩 총 4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면적대가 일반 다가구보다 넓은 편이어서 신혼부부 직장인아이 있는 가정 모두 수용 가능하며 주거 안정성과 임대 지속성이 높습니다. 4층은 142.252, 넓은 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실거주 펜트층 월세가족 거주용으로 매력적인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만큼 고급형 임대 전환 시 더 높은 월세 책정도 가능합니다. 건물 외부를 보면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 차량 보유 세대가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임차 경쟁력 또한 확보됩니다. 신축급 건물답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불법 위법 구조가 없이 깨끗합니다. 또한 주변이 빌라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수요 기반이 살아있는 위치이며 완전한 생활권 중심지는 아니지만 학교 편의시설 공원 접근 가능 거리에 놓여 있어 실거주형 월세 수요가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입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GTX-B 별내별가람역까지 약 3.2km 거리, 향후 GTX 개통 시 서울 접근성은 더 단단한 가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별내역 차량 710분, 대중교통 도보 이용에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원룸 다가구보다 가족장기 거주층 수요가 많는 타입이라 공실 리스크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임대 수익형 다가구의 핵심은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오는가입니다. 이 지역은 배우 주거 밀집 지역으로 임대 수익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며 향후 개발 호재인 GTX-B 노선 가치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권리 분석, 임차인 대항력, 인수해야 할 보증금까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권리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류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만 잡으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말 그대로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얼마인지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소유권은 2021년 4월 8일 정소유입니다. 그 전 단계인 2018년 5월 25일에 신한은행 근저당 2억 4천만 원이 잡혀 있고 같은 해 12월 7일에 3억 4,800만 원이 추가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 7천만 원 가압류, 2024년 8월 강제 경매 접수,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임차권 설정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이냐?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5월 25일 신한은행 근저당 2억 4천입니다. 즉 그 이후에 잡힌 권리들은 대부분 경매 낙찰로 모두 소멸 방향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만 있다면 그 보증금만 인수 위험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총 6가구가 들어가 있고 보증금 합계는 9억 원, 월세 수익은 190만 원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하나씩 빠르게 정리드립니다. 1층 임차인 보증금 2천. 전입도 확인되고 배당 요구도 했지만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 없습니다. 인수 없습니다. 두 번째, 2층 일부 사용 중인 망, 보증금 2억. 역시 전입과 확정일자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인수 없습니다. 세 번째, 박 보증금 1억. 네 번째, 박 다른 세대, 보증금 2억. 둘 다 대항력 없고 배당 요구되어 있으므로 낙찰자 인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윤. 여기부터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1억 3천, 전입이 말소기준 이전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지만 여러분은 전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배당 신청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배당 요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인수할 것이 없습니다. 딱 이 한 가구만 체크하면 나머지는 매우 깔끔합니다. 마지막 해 보증금 2억 5천. 확정일자도 있지만 말소기준 후순위이고 배당 요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낙찰자 인수 없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6가구 중 5가구는 인수 없이 소멸, 실제 체크해야 할 임차인은 딱 한 명 윤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도 전액 배당이 이뤄지면 인수 없이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권리 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 점유 확인만 하면 인수 없이 낙찰 가능한 구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석하기 쉬운 권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 멘트까지 포함해 드립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가장 두려운 게 임차인 인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 배당 요구 완료, 대항력 없음. 숫자만 많을 뿐 실질 위험도는 낮은 편입니다. 윤 세대만 현장에서 점유 여부 확인하면 투자 접근 가능한 물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낙찰 금액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월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돈 계산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융흐름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우리가 3차 최저가 기준 8억 3,146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대출은 70%, 나머지 30%는 제 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우선 은행에서 70%를 대출받게 되면 약 5억 8,200만 원 정도가 대출로 나오게 되고 남은 금액 약 2억 4,900만 원 정도는 제가 직접 넣어야 하는 돈, 즉 자기 자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많이들 1.1%라고 단순하게 아시는데 8억대 주택은 6억을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2%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약 1,800만 원대 초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맡길 법무사 비용 100만 원, 등기서류 등 기타 비용 50만 원 정도를 함께 고려하면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은 총 약 1,95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실제로 집을 사면서 당장 꺼내는 돈은 자기 자본 약 2억 5천만 원, 부대 비용 약 1,950만 원, 즉 총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5억 8,2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투입하는 전체 자금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매달 나가는 금융비용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금리 4% 기준으로 보면 5월 이자는 약 190만 원대 중반 정도가 빠져나가고 내가 넣은 자기 자본 2억 7천만 원 또한 기회비용 4%로 계산하면 월 약 9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 월 금융 비용은 약 280만 원 정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다음 단계에서 임대 수익과 비교해 실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 건물을 낙찰받을 때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본 약 2억 7천만 원, 월 금융 부담 약 280만 원. 이제 중요한 건 임대 수익이 월 얼마인지, 그 수익이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는 게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돈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이 건물의 보증금 합계는 총 9억 원입니다. 우리는 앞 단계에서 대출 약 5억 8,200만 원을 받았고 내가 실제 투입한 자기 자본은 약 2억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9억 원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은행 대출 5억 8,200만 원을 상환합니다. 9억 5억 8,200만 원 3억 1,8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다음 단계, 내가 투자했던 자기 자본 2억 7천만 원을 고스란히 회수합니다. 3억 1,800만 원, 2억 7천만 원, 4,800만 원이 순수 잉여 자금으로 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투자금 회수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남은 4,800만 원은 공짜로 굴러가는 자금입니다. 형님들과 저는 이 돈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협새마을 금고에 4% 예금으로 넣어둡니다. 4,800만 원, 4% 연 192만 원, 월 수익으로 환산하면 약 16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기존 월세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합계는 월 190만 원, 여기에 예금이자 16만 원이 더해지면 월 실수익 약 206만 원 수준. 즉, 이 물건은 입주만 잘 돌려놓는다면 투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건물은 월 200만 원짜리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영상용 이어 말하기 멘트. 여러분, 여기서 장점이 무엇이냐면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이후에도 월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 즉 내 돈이 0원인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인 매각 단계를 보겠습니다. 3년 정도 임대를 돌린 뒤 보수적으로 감정가 그대로인 16억 9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명의입니다. 제가 이 건물을 취득할 때 들어간 총 비용은 낙찰가와 취득 비용을 합쳐 약 8억 3,14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억 9천만 원에 팔리면 여기서 생기는 차익은 약 8억 5,8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8억 5천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3년 보유 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적용됩니다. 8억 5,800 중 6%를 빼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공제되고 결국 과세표준은 약 8억 원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이 구간은 42% 누진세율 구간입니다. 8억에 42%를 적용하면 대략 3억 3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계산되고 여기서 다시 누진공제 3,500만 원가량을 차감,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약 3억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16억 9천만 원을 받고 취득원가와 세금을 모두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순수익은 약 5억 2천만 원. 중요한 건 이 5억 2천은 제가 넣었던 돈이 아닌 상태에서 만들어낸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실투자 영원 3년 후 현금 5억 2천만 원, 이게 개인 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엔 법인 명의로 가보겠습니다. 법인은 취득세가 무려 14.4%이기 때문에 취득원가가 처음부터 크게 높아집니다. 낙찰가 8억 3천에 취득세 14.4%를 적용하면 약 1억 1,90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붙고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법인 취득원가는 약 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즉 개인보다 약 1억 9천만 원 더 비싸게 시작하는 셈이죠.
같은 조건으로 16억 9천에 매각하면 차익은 약 7억 4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법인세 약 22%가 적용되면 세금이 약 1억 6천만 원대가 나오고 순수익은 약 5억 7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개인은 장기 보유 월세 수익 매각 5억 2천, 법인은 단기 회전 매각 5억 7천, 즉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이 물건은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월 2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며 3년 뒤 매각만 해도 수억 원이 손에 남는 구조입니다. 내 돈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받고 나중에 매각하면 5억 이상 챙긴다. 이게 경매 수익형 다가구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숫자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정리해보면 개인 명의로 취득 후 3년 보유, 그리고 월세를 받으며 운영한 뒤 매각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고 투자금 회수 가능, 거기에 월세와 이자까지 매달 들어오는 구조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재 투자하고 싶은데 분석이 어렵다 하시면 아래 투자자 상담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제가 직접 물건 분석부터 입찰, 매각 전략까지 실전 기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물건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뒤늦게 보시고 그때 들어갈걸? 이런 후회 없도록 제가 계속 실전 물건 들고 오겠습니다. 더 깊은 분석, 권리 분석, 금융 흐름 매각 시 세금 전략 같은 실전 꿀 정보는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수익 계산표, 입찰 전략, 그리고 현장 물건 추천 알림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실전 물건과 생생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실전 경매 연구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